1987년 5월 23일 새벽, 캐나다 토론토 외곽. 한 남자가 경찰서 문을 연다. 신발은 벗겨져 있고 양말은 피로 젖어 있다. 손에는 깊게 찢긴 상처가 있다. 그는 카운터 앞에 서서 아주 조용히 말한다. 제가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네스 파크스. 당시 나이 23세. 평범한 남자였다. 결혼했고 직장을 다녔고 특별한 전과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그는 몽유병 환자였다. 어릴 때부터 잠결에 걷고 물건을 옮기고 문을 열고 가끔은 차까지 몰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게 살인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날 밤 전까지는. 그날 저녁 케네스는 아내와 함께 집에 있었다. 특별한 다툼도 없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약물도 없었다. 그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은 완전히 비어있다. 케네스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차키를 집었다. 차를 몰고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내의 부모, 그러니까 장인과 장모의 집이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인은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집안에는 격렬한 싸움의 흔적이 없었다. 비명도 없었다. 도망의 흔적도 없었다. 살인은 너무 빠르고 너무 조용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사건을 완전히 뒤집는다. 케네스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차를 몰고 곧장 경찰서로 갔다. 그리고 자수했다. 제가 무슨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이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들이 쌓이기 시작한다. 그의 손에는 뼈가 드러날 정도의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통 반응이 거의 없었다. 아드레날린 상태도 아니었다. 마치 몸만 움직였고 의식은 없었던 것처럼. 의사와 수면 전문의들이 투입된다. 뇌파 검사, 수면 기록, 과거 병력, 그리고 한 가지가 확인된다. 케네스 파크스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수면 중에 반복적으로 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실제로 과거에도 잠결에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재판의 핵심은 누가 죽였는가가 아니었다. 그건 명확했다. 케네스 파크스다. 문제는 이것이었다. 그는 살인자인가? 검사는 말했다. 몽유병은 변명이다.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의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 논리는 단순했다. 행위가 있었으면 책임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변호인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다. 법은 행위를 처벌하는가? 아니면 의도를 처벌하는가? 케네스에게는 동기가 없었다. 계획도 없었다. 도주도 없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경찰서에 왔다. 전문가 증언에서 하나의 문장이 나온다. 몽유병 상태에서는 뇌의 판단 영역이 완전히 꺼진다. 즉, 행동은 가능하지만 선택은 불가능한 상태. 그 순간 법정의 공기가 바뀐다. 배심 원단은 오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린다. 무죄. 케네스 파크스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법적으로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풀려났다. 케네스 파크스는 그 이후 평생을
수면 치료와 감시 속에서 살아간다. 그는 자유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삶은 한 번도 자유로워진 적이 없었다. 이 사건은 괴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음모도 없다. 다만 하나의 질문만 남긴다. 살인은 행위인가? 아니면 의도인가? 우리는 깨어있는 나만을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의식이 꺼진 상태에서 한 행동은 정말로 나의 것이 아닐까? 케네스 파크스는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동시에 살인자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말한다. 우리가 처벌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의식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다. 미스터리 그린북 다큐멘터리 레드북